볼게요. 자, 지구과학은요. 자, 일단은 그 11페이지부터 있네. 11페이지부터 시험범인가? 지구 시스템 해서 블라블라 가서 에너지원 얘기까지 판구적으로는 안 들어가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은 제일 먼저 11페이지 꼭대기에 있는 것부터 한번 볼게요. 자, 괄호 있는 거 시스템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전체를 구성하며 자, 상호작용하는 성분들의 종합적인 상태 또는 결합을 얘기를 하는 거고, 태양계, 지구 시스템, 뭐 생태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 지구는 태양계의 일부이지만 자, 지구 역시 여러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하나의 시스템이고, 크게 지권, 기권, 수권, 그 다음에 생명권, 그 다음에 외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특히 외권 같은 경우에는 그 지구하고 뭐 물질이나 이런 거보다는 에너지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외권도 태양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고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한다.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고 있죠. 아마 우리 기출문제집에 보시면은 재원고 문제인가 아마 생명 가능지대에 대한 그 문제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지? 원래 그거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오는 편은 아니거든. 그치? 그래서 지금 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다른 참고서들은 교과서도 사실 마찬가지지만 만들어진 지가 거의 막 5년, 6년 이렇게 됐단 말이야. 이 통합과학을 새로 바뀐 교과서 쓴 게 2018년도부터니까 한 5년, 6년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내용들이 다 그때 만들어진 건데 완자는 작년인가 새로 바뀌었어. 그래서 최근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예전 내용이 빠졌는데 그런 빠진 내용들 중에 하나가 생명 가능지대라는 이런 내용이 빠졌어요. 왜냐면 문제가 잘 안 나오니까. 근데 지금 재원고에서 아까 얘기했던 재원고에서도 문제가 나왔고 여러분들 지금 학교 프린트에서도 그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만 잠깐 한번 해보면 우리가 태양이 있으면 이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이에요. 물. 뭐 여러 가지 다 더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물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액체 상태의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태양이 너무 가까우면 너무 뜨거우니까 물이 어떤 상태로 수증기 상태로 변해버리겠지. 반대로 너무 멀면 추우니까 얼음으로 변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지?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그 범위 안에 있을 때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우리가 뭐라고 생명 가능지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지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적절한 두께의 대기는 유해 우주선을 차단해 주는 거 이건 대기가 아닌데 그죠? 지구자기장이겠네, 그죠? 해서 지구자기장은 이것도 말이 이상한데 대기라고 해서 학교에서 근데 왜 우주선이라고 얘기했지? 자, 일단 자외선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는 유해한 우주선을 차단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 뭐니?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준다. 그래서 그 대기가 해주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는 뭐예요? 이제 호흡이나 광합성에 필요한 기체를 공급해 주는 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일 거고, 그거 말고 이제 온실 효과도 있죠. 그지? 그래서 온실 효과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지금 학교 프린트에서는 그 얘기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 추가적으로 보면 요새 이제 문제 조금 난이도 있는 걸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지구의 기권이 그래프가 이렇게 변하죠. 그지? 그런데 이제 비교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화성 얘기가 나올 때가 있죠. 화성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성일 때와 지구일 때의 차이점은 뭐니? 그죠? 여기 지금 지구에서는 온도가 이렇게 중간에 한번 올라간다는 거지. 이게 누구? 오존층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오존층, 성층권 때문에 그런 거죠. 성층권에 있는 오존층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화성에는 오존층이 없으니까, 그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지? 그래서 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금속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금속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럼 얘는 왜 이렇게 특히 어디가 이 표면에서의 온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금속의 대기가 대부분 이산화탄소 대기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구보다 이 온실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겠지. 그죠? 그래서 이 대기 온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지구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지금 여기는 없지만 한 3년, 2년 전부터 이 근처 학교들에서 이제 슬금슬금 문제가 이게 원래 지구가 원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통합과학에서 관련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우리 그 기출음지집에도 요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출필기에도 관련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자,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에 이제 거의 괄호에 들어가는 게 뭐가 되겠니? 먼저 직권 얘기하겠지. 암석과 태양으로 이루어진 지구의 겉부분과 지구 내부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옆에 지구 그림 나와 있는 거에 안쪽부터 해서 내핵, 외핵, 멘틀, 지각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직권의 가장 바깥쪽 층을 우리가 지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으로 구분되죠. 그리고 자 해양 지각보다 자 대륙 지각이 해양 지각보다 그죠? 자 뭐가 두껍고 그죠? 밀도가 작고 그죠? 그다음에 가벼운 원소로 뭐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들로 돼 있겠지. 가벼운 뭐라고 했니? 암석? 규산염 광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다음에 자 2번에 자, 핵을 둘러싸고 있으면 지각 아래에 위치한 이게 멘틀이 되겠죠. 그래서 핵에 가까운 하부 멘틀과 지표면 근처 깊이 약 100km까지는 자 단단 하나 암석권이라고 하셨나? 암석권으로 단단 하나 100km 이하 상부 멘틀의 특정 부분에서는 암석 일부가 부분 용융된다는 게 가열해서 놓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치? 용융되어 있는 뭐야 이게? 연약권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고 하셨니? 뭐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도 위에도 규산염이고 밑에도 규산염이고. 자 대부분의 80%를 차지한다. 여기서 보통 문제에서 가장 많이 다뤄지는 내용은 뭐냐면은 제일 많이 멘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멘틀이 직권 전체에서 가장 많은 거기 나오면 약 80% 정도의 부피를 차지한다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멘틀 대류가 나타난다는 거지. 그 멘틀 대류 나타나는 거 관련해서 이제 뒤에 가면 에너지에서 나오겠지만 그 지구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가 크게 태양 에너지,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지구 내부 에너지 이게 이제 멘틀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는 자 이 멘틀에 있는 방사성 동위원소라는 애들이 있죠. 얘네들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이 붕괴되는 게 뭐냐면 핵 분열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가 태양에서는 수소가 핵 융합 반응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핵 분열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열이 발생합니다. 그걸 우리가 그때 나오는 열을 우리가 붕괴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멘틀은 고체이지만 유동성이 있는 고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고체, 멘틀의 일부분이 녹아서 유동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동성이 있는 고체가 되는 거고 그 결과 멘틀 대류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멘틀의 대류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시험법에 들어가진 않지만 뒤에 나오는 대륙의 이동, 판의 이동이 일어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이어지는 내용들이 이 직권에서 연결되는 거고. 자, 3번에 핵. 핵은 주로 이제 철과 니켈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내핵은 높은 압력 때문에 금속이 압축된 고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외핵은 금속이 용융된 액체 상태로 존재하고요. 외핵에서 전기 전도도가 높은 철과 니켈의 운동이 뭐를 지구자기장을 형성을 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거기 아까 그 위에서 나왔던 것 중에 우주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래서 지구자기장이 그죠?
해서 지구가 요렇게 있으면 요렇게, 그죠? 그래서 북극하고, 그죠? 남극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를 하나의 자석으로 볼 수가 있죠, 그지? 그래서 이 지구 자기장 때문에 우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입자들, 그리고 우리가 우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우주선들은 대부분 대전 입자라고 해서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장이나 전기력이나 다 같은 거잖아. 전자기력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래서 얘네들이 여기서 튕겨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생명체들이 굉장히 살기 어려운 조건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요런 얘기, 지구자기장이 요런 역할들을 해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문제 풀다 보면 문제들 중에 기출필기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에도 요새 이제 마찬가지로 그 요새 이제 한 2년 정도 전부터 해서 여기서 이제 문제 나올 수 있는 게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 한계가 있잖아. 그지? 근데 애들이 웬만한 문제들 다 연습을 해봤기 때문에 다 맞춘단 말이야.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구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 지구과학 원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끌고 들어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봤던 요런 유형인 거고, 또 하나가 아마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요런 거 봤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A층과 B층이 생기는데, 그지? A층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B층이 생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 A층만 있었는데 나중에 A층 생기고 B층 생기더라. 뭐 이런 얘기들. 이때 얘가 막아주는 게 뭐야? 이게 우주선 막아주는 거고, 우주선 막아줄 때 B층이 생겨서 뭐를 막아주는 거고, 자외선을 막아주고. 얘가 지구자기장, 얘가 오존층 얘기하는 거죠. 그지? 시간 순서는 요렇게 가게 됩니다. 그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관련된 문제 풀 때 애들이 좀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은, 그치? 자, 지구자기장이 생기기 전에는 생명체 자체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우주선 자체가 굉장히 에너지가 큰 놈들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그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구자기장이 생기면서부터 뭐가 가는 거야? 지구상에 생명체가 가능해요. 근데 이때는 아직 자외선은 들어올 때잖아. 자외선은 들어올 때이기 때문에 이때의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어디에? 물 속에서. 그죠? 그래서 해양생물, 수중생물 위주로 여기서 만들어진 거겠지. 만들어지고 나중에 오존층이 만들어져서 자외선을 막아주니까 그때 가서 뭐가? 육상생물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생명체 나타나는 게 오존층이 나타나고 나서부터인 줄 알아. 아니야. 이때도 생명체는 있었던 겁니다. 대신에 어디에? 원시바다에, 물 속에 있었던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 좀 관련지어서 알아두실 필요가 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핵은 뭐 해서 됐고 13페이지 한번 보시면은, 자, 이런 지구 시스템, 아니지 왜 13페이지야? 12페이지야. 12페이지. 자, 12페이지. 자, 보시면 그 1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거기 지구자기장 얘기가 좀 나와 있죠. 그지? 그래서 거기 벤 앨런대 얘기해가지고 태양에서 오는 대전 입자가 지구 자기장에 붙잡혀 특히 밀집되어 있는 도넛 모양의 방사선대를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양성자로 이루어진, 전자로 이루어진 뭐니? 내대와 외대 얘기하는 거겠지? 구분되고 뭐 전하된 입자의 흐름을 얘기한다. 태양풍은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 지구도 태양 주위를 공전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풍들이 있고 여기에 이제 전기띤 입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전기띤 입자들을 지구에 있는 뭐가? 요 지구 자기장이 얘네를 튕겨내면서 막아준다는 거야. 근데 지구 자체도 지금 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태양 주위를 공전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사실 우리가 요렇게 그리는 건 지구가 정지했을 때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는 그런 모양처럼 뒤로 어떻게 되겠어? 그죠? 이렇게 꼬리를 만들면서 지금 쭉 지구가 날아가고 있는 거겠지. 해서 이제 그런 이제 그림 나오는 거 같이 관련지어서 좀 봐둘 필요가 있고요. 이것도 다른 학교에서는 잘 하지 않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벤 앨런드 얘기도 참고로 같이 봐주시고, 그다음에 12페이지 꼭대기 한번 보시면, 그래서 자, 해수, 빙하, 지하수, 그 다음에 강과 호수 등 지구에 분포하는 물, 이걸 우리가 수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죠? 크게, 자,
해수와 뭐 육수 혹은 염수와 담수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바다에 있는 거를 우리가 해수 혹은 염수라고 얘기를 해요. 짠물이죠. 그지? 그 다음에 육지에 있는 물을 육수 혹은 짜지 않은 물, 먹을 수 있는 물들을 우리가 담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거의 부등호 표시 한번 해봅시다. 해수, 빙하, 지하수, 강과 호수에다가 해수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빙하, 그 다음에 지하수, 그 다음에 강과 호수 요 순서로 양이 분포가 되겠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권의 층상 구조를 보면 태양에 의해 가열되어 만들어지는 층 자, 온도가 높고 바람이 강할수록 두껍게 형성되는 거 혼합층 얘기하는 거겠지. 그죠? 자, 그리고 그 혼합층이 요렇게 되는데 요 지점이죠, 요 지점. 요즘 요 지점의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여기를 표층이라고 표층. 가장 바깥쪽. 그치? 여기의 온도를 우리가 뭐라고? 표층 수온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치? 여기는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거겠지. 그래서 저위도에서는 온도가 높게 나타날 거고요. 중위도에서는 온도가 그보다 낮을 거고 저 고위도로 가면 온도가 굉장히 낮겠죠. 그치? 그래서 요 지점의 위치는 뭐에 따라? 위도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하는 수온 약층이겠죠. 수심이 깊어지면서 수온이 감소하는 하강하는 곳을 얘기하는 거고 대류가 거의 없는 안정한 층을 얘기를 합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 기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지만 대류 현상이 나타나면 그죠? 대기가 불안정하다 이렇게 불안정한 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대류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안정된 층, 안정한 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안정한 게 뭐 좋고 나쁘고 이런 건 아니죠. 그지?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래서 뭐를 하니? 이렇게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그 수온 약층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혼합층과 심해층 사이에 에너지와 물질의 교환을 차단을 하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문제에서 대류 현상 나타나는 거를, 그치? 자, 여기 수온 약층에서 대류 현상 나타나는 거를 다른 말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뭐 안정하냐 아니면 뭐 불안정하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기도 하죠. 지금 일단은 수온 약층은 대류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불안정하냐 아니지. 안정한 층이 되는 건데 문제에서 대류 현상이나 안정하냐 이렇게 말고 연직 운동 이렇게 나오는 운동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연직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요런 표현 방법도 같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문제 풀다 보면은 대부분 대류 현상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라는 말보다는 연직 운동이 나타나느냐 안 나타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더 많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해층이죠. 극지방에서 냉각된 해수에 의해 형성이 되고 깊이에 따라 온도가 일정하죠. 계절별 위도별 차이가 거의 없는 층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것처럼 깊이 1000m 이하로 내려가면 온도 변화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치? 그래서 그 밑에 온도는 그럼 얼마 되느냐? 약 한 4도씨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물 중에서 4도씨의 물이 밀도가 가장 커요. 그래서 우리가 강물이 얼지 겨울에도 강물이 얼 때 표면부터 얼지. 그 표면부터 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밑에로 내려가면 온도가 4도씨가 0도씨가 안 되기 때문에 얼지 않는 거야. 표면은 0도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부터 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할 때 이용이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밑에 심해층의 온도는 거의 4도씨를 일정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게, 왜? 깊이가 깊어서 태양 에너지가 거기까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계절이나 그 다음에 위도에 따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면의 약 얼마? 70%를 덮고 있는 물은 뭐를? 열 에너지를 저장을 하죠. 그지?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뭐 많이 우리 몸에서도 물이 3분의 2를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온 조절이 쉽다.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기 쉽다.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지구도 일정한 상태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3분의 2가 표면의 3분의 2가 물로 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지? 그래서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래프, 특히 이제 거기 있는 그래프들 중에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위도에 따른 게 이제 문제 가장 많이 나오겠지. 그죠? 그래서 요렇게 있다면 여기가 지금 저위도라면 중위도는 어떻게 돼요?
이 수온약층이 혼합층이 더 크게 나타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거고 고緯도로 가면 거의 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 밑에도 온도가 낮지만 표면도 온도가 낮을 거기 때문에 그죠? 온도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특징들을 나타낸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권이죠.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가 분포하는 영역을 얘기하고 약 100km를 포함을 하죠. 그지? 그 다음에 뭐를 포함한다는 거야? 학교에서 뭐라고 주셨냐 여기? 수증기. 수증기 포함하겠지. 그 수증기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그 앞에 위에서 수권 봤는데 수증기는 수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알지? 이거 기권으로 포함되는 거야. 알죠?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거기 수증기를 포함한다고 얘기를 써주신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이. 그래서 자 보시면 돼요. 대륙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고 대류현상이 나타나고 기상현상도 나타나죠. 보통 우리가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거는 뭐 얘기하면 돼? 비와 바람, 비 내리는 거 강수현상이라고 하죠. 비 내리는 거하고 바람 부는 현상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서술형으로 물어보더라도 그거 중심으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성층권은 높이 올라서 기온이 증가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존층이 존재해서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해주죠. 자, 여기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오존층 때문에 그런 거지. 자, 그 전에 대륙권에서 여기 기권이었죠. 대륙권에서 온도가 낮아지는 거는 왜 그런 거니? 지표면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뭐가 지구 표면에서도 에너지가 나옵니다. 왜냐면 태양 에너지를 받았다가 그걸 다시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구 복사 에너지, 지구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표면에서부터 멀어지니까 점점 지구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온도가 낮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권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하고요. 그 다음에 대류현상이 나타나지만 기상현상은 나타나지 않죠. 이유는 수증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죠? 왜 그래요? 대부분의 대기가 공기가 어디에 대륙권 성층 조금 넓게 보면 대륙권 성층권 대부분이 대륙권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유는 중력 때문에. 그죠? 그래서 중간권에는 공기가 거의 없고 따라서 수증기도 그만큼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기상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열권은 공기가 희박해서 일교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대기, 공기가 해주는 역할이 온도를 일정한 온실 효과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건데 공기가 희박하면 온실 효과가 작게 나타나겠죠. 극지방의 상공에서는 오로라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다음에 자, 대기의 약 99%는 지구 중력의 영향으로 높이 약 30km 이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대륙권과 성층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생물의 호흡과 광합성에 필요한 자 뭐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주지. 그 다음에 자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주고요. 자 지구의 모든 생명체와 아직 분해되지 않은 유기물 이걸 우리가 생명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바로 4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기물을 얘기하고 뭐 땡땡이나 땡땡땡을 통해서 지구계의 다른 하위 권역들과 상호작용함. 뭐 하나는 먹이 사슬인가? 그렇군. 뭐라고 썼는지. 자, 호흡이나 광합성을 통해서 지구의 다른 하위 권역들과 상호작용한다. 다른 하위 권역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직권, 기권, 수권 얘기하는 거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외권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권의 바깥 영역을 얘기를 하고 지구의 다른 하위 권역들과의 물질 교환이 자, 상대적으로 지구의 적정 주로 에너지 교환이 주로 나타나는 거지 외권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예시들이 1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지구의 하위 권역들은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하겠지.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요. 한 영역에서 일어난 변화는 다른 영역에 영향을 미침으로 지구는 하나의 시스템이 되는 거다. 그래서 거기 이제 몇 가지 예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표에 나와 있고 밑에 그림에도 나와 있지. 해서 그거 좀 잘 봐주셔야 됩니다. 알았죠?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13페이지 그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보시면 뭐 그림들이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태양에서 오는 거에 단파 복사 이게 태양 에너지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권에서 나가는 거에 장파 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지구 에너지 얘기하는 겁니다. 지구 복사 에너지.
아마 단파고사, 장파고사 이런 얘기까지 나올 것 같진 않고 복잡한 얘기니까. 했어 학교에서? 자, 14페이지. 자, 한번 보시면 에어컨 다시 한번 잠깐 둡시다. 자, 14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태양 에너지. 자, 지구의 에너지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지구 생명체의 근원적인 에너지가 되고요. 광합성, 물의 순환, 직권의 풍화작용을 일으키는 주된 에너지원입니다. 보통 우리가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영향을 주는 걸로 거기는 것처럼 이제 생명 현상과 그다음에 기상 현상을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명 현상은 이제 광합성으로 대표되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기물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식물이 다 쓸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 자, 대기와 물의 순환.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대기와 물의 순환이 얘기하는 게 비와 바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상현상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직권의 풍화작용. 근데 직권의 풍화작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엔 뭐 바람이 불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버섯바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강물이 흘러가면서 뭐 침식이나 이런 걸 한다든지 하는 것들이 다 비바람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에 의한 거, 이 지구 내부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에 의한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구 내부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고, 판의 운동, 지진, 화산활동 등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주된 에너지원을 얘기를 합니다. 됐나? 그 다음에 이제 조력 에너지가 있죠. 태양과 달의 인력. 자, 애들이 수업할 때 계속 뭐 물어보는데 어제는 뭐 조력 에너지 얘기할 때 뭐 태양의 인력만 쓰면 되나요? 달의 인력만 쓰면 안 되나요? 그냥 다 써. 그냥 태양과 달의 인력. 그럼 샤프심이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 태양과 달의 인력이 둘 다 영향을 줘야 돼요. 알지? 뭐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조석 현상의 주된, 우리 조석 현상이라는 밀물, 썰물,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물의 높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거. 그다음에 해안가의 침식, 퇴적, 연안 생태계 변화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얘기를 하면 그 해안가의 침식, 퇴적, 침식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좀 조심해야 할 거는 그 뭐야? 여러분 요 앞에 우리 봤던 거 중에 뭐 직권, 수권 얘네들 서로 영향 주고 상호작용하는 거에 파도 치는 거, 파도나 해류 같은 경우에는 이 파도는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니? 기권이, 그죠? 파도는 일시적인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거지. 우리가 해류, 난류, 한류라고 부르는 해류는 지속적인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 여하튼 바람에 의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기권이 수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파도의 결과 우리가 뭐 해식절벽, 해식동굴, 그죠? 이런 것들이 생기죠. 그지? 이거는 뭐가? 이건 수권이 이번엔 누구한테? 직권한테 영향을 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 거기 그 해안가의 침식 퇴적 요 얘기에 헷갈려 할까봐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았지? 이것도 해안가에서 나타나는 침식작용 중에 하나니까 헷갈릴까봐 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순환이에요. 자,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이에요. 자, 앞에 내용 잠깐 지우고 볼게요. 자, 위도별로 에너지가 불균형하게 들어옵니다. 그치?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지구가 균형이라서 그런 거죠. 그치?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똑같은 에너지가 들어오더라도 그 에너지를 받는 면적이 달라진다는 거지.
고위도로 갈수록 면적이 넓어져요. 그럼 반대로 해서 같은 면적에 들어오는 에너지는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지? 그래서 자, 저위도로 갈수록 입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보다 더 많고, 그래서 에너지가 과잉됩니다. 에너지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자, 이제 일단 그거 보기 전에 이 순서가 왜 이래? 괄호 3번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괄호 3번을 먼저 봅시다. 자, 지구는 구형이기 때문에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에 지구에 입사하는 같은 면적일 때, 여기 뭐야? 조건이 항상 붙어야 돼. 같은 면적이란 조건이, 그죠? 그랬을 때 여기는 태양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고 많이 적게 들어오고 저위도에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온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는 에너지가 남아도는 과잉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여기는 에너지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그 다음 페이지에 15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15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고, 자, 방출하는 지구 에너지고 얘가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죠. 그래서 여기가 적도, 저위도가 될 거고 여기는 요만큼의 에너지가 남는 거죠. 과잉되는 겁니다. 반대로 고위도로 갈수록 어떻게 돼? 에너지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에너지 불균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도에 따라서. 자, 그때 요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요렇게 고위도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에너지가 남는데 왜 남는 거야? 흡수되는 게 방출되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흡수되는 게 훨씬 많아서 그런 거죠. 그럼 계속 흡수되는 게 많으면 어떻게 돼? 에너지가 점점점 쌓여서 점점점 뜨거워질 거 아니야. 사람이 못 살 정도로. 반대로 여기 부족한데 흡수되는 것보다 방출되는 게 많아서 그래요. 그럼 여기 계속 추워져야겠지. 실제로 그러진 않죠. 적도 쪽이 덥긴 하지만 거기서 더 더워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극지방으로 가면 춥긴 하지만 더 추워지진 않는단 말이지. 그지?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에너지가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고위도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는 게 해류와 대기의 이동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자세한 얘기는 2학기 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렇게 에너지가 이동을 하기 때문에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15페이지 꼭대기에 지구의 에너지 평형이 되겠지. 평형이라고 하는 게 저위도와 고위도가 에너지가 같아진다는 뜻이 아니야. 현재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뜻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이런 게 대기와 해수의 순환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가 부족한 고위도로 운반해줌으로써 지구 전체적으로 에너지 평형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입니다. 해서 뭐 얘기하는 물의 순환과 그 다음에 탄소의 순환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랬을 때 일단은 요새 문제 많이 나오는, 사실 물이 증발해서 구름 되고 구름이 나중에 비 내리고 이런 얘기 사실 어려운 얘기는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요새 보통 문제 나오는 거는 거기에 이제 증발량, 강수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죠? 요런 이제 물의 양을 가지고 문제가 비교적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일단은 여기 전제 조건은 뭐니?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체 물의 양은 어떻다? 일정하다는 거지. 그죠? 지구에 있는 물이 갑자기 우주 어디로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우주에서 물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구 전체에 존재하는 물의 양은 항상 일정한 거예요. 그치? 자, 그래서 증발량에 바다에서 증발을 하건 육지에서 증발을 하건 간에 증발량의 합과 강수량의 합은 그죠? 어떻다? 같다라는 거지. 그죠? 순간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지만 1년 단위로 본다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게 어디에서 보시면 육지에서 한번 보게 되면 육지에서는 강수량하고 증발량을 비교해 봤을 때
어디가 더 커? 강수량이 더 커요. 그래서 강수량이 더 크고 요거를 요렇게 써볼까? 육지에서 강수량 마이너스 증발량.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바다에서 뭐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그지? 그래서 요 값이 어떻다는 거야? 같다는 거죠. 이게 뭘로 같은 거니? 보통 이제 그림의 지표 유출 뭐 이렇게 많이 나올 겁니다. 보통 강으로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양을 얘기하는 거지. 요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거기 그 그림에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뭐 바다나 육지 뭐 아무데나 봐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자 육지에서 한번 볼까요? 비나 눈이 돼서 육지에 내리는 비의 양 강수량이 100이죠. 그 다음에 육지에서 증발하는 양이 얼마? 61이죠. 그럼 차이가 얼마야? 41인가요? 그지? 그럼 41만큼이 얼마? 39구나, 소리. 39만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거지. 그죠? 그 하천에 흘러들어가는 양이 39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다로 가서 바다에서 또 보면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간 바다에서 수증기가 424, 그죠? 그 다음에 비나 눈이 돼서 바다에 내리는 게 385. 여기도 차이가 얼마? 39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차이가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는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이 지금 너희 학교 프린트에 있는 그림은 요렇게 나온 그림은 처음 보네. 보통 문제 여기 그 기출문제 보면 알겠지만 그림이 다 비슷비슷하거든. 근데 요런 뭐 거기 바람이 땅 위로 수증기를 실어 나른다 39 뭐 요렇게까지 나와 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일단 그 그림 좀 잘 받으세요. 학교 시험 문제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림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 시스템과 물의 순환은 뭐 수증기 돼서 구름 만들고 뭐 블라블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좀 참고로 알아둘 건 뭐냐면은 그 물이 증발해서 구름 만들 때, 자, 얘들아 바다에 있던 물이 증발할 때는 태양으로부터 뭐를 받아서 열 에너지를 그죠? 흡수해서 증발하는 거잖아. 그럼 얘가 이렇게 구름이 될 때 구름이 된다는 건 뭐야? 구름은 액체죠. 그지? 구름은 물이 액체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수증기, 기체가 그죠? 물, 액체로 변해야 돼요. 그럼 에너지 어떻게 해야 돼? 방출해야 돼? 흡수해야 돼? 방출해야지. 이때 방출된 에너지가 여기에 뭐로? 잠열이라는 걸로 풀어놓으면 숨겨진 열 이렇게 얘기하면 숨겨진 에너지 해서 여기에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구름에. 그게 많아지면 나중에 이제 그게 우리가 태풍을 일으키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거 알지? 증발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서 증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구름이 될 때는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의 흡수 방출을 그걸로 물어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뭐 지표를 흐리면서 물의 지형이 변화하는 거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니까 여러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서 탄소의 순환입니다. 자, 요새 이제 또 그거 많이 물어봐요. 거기 보시면은 16페이지 꼭대기에 보시면은 자, 탄소가 각각의 권역에서 어떤 형태로 있느냐라고 하는 걸 많이 물어봅니다. 그치?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앞에 물의 순환하고 좀 다르죠. 물의 순환은 얘가 뭐 구름이 됐다, 뭐 강물이 됐다, 뭐가 되더라도 H2O 자체라는 건 변화가 없는 거거든. 근데 탄소는 좀 달라요. 탄소는 권역에 따라 그 있는 물질의 형태가 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권부터 한번 본다면 기권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뭐로? 그렇지. 요렇게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권에 가서는 자 뭐로? 요렇게 CO3 이 말 탄산이온이죠. 그죠? 탄산이온을 우리가 탄산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염이라는 말이 그냥 이온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자 생물권에 가서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포도당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포도당과 같은 뭐 유기물 이런 걸 통틀어서 뭐
단백질에도 탄소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방에도 포함되어 있고 다 되어 있죠. 그래서 포도당으로 대표되는 대표적인 유기물로 그치? 저장이 되어 있고요. 자, 직권에 가서는 대표적으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요렇게 탄산칼슘 석회석이라고 그랬지. 그래서 요렇게 있고 뭐 추가적으로 본다면은 뭐도 있어요. 화석연료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석탄, 석유, 가스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얘네들은 화석연료는 뭐 탄소와 누가 수소가 그 주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구계에서 탄소량은 당연히 어떻게 돼? 일정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우주 외권과 그죠? 에너지를 교환을 하지만 물질을 교환하진 않아요. 물질이 나가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됐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 물질의 특히 원소의 양, 탄소 원소의 양은 지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나 지금이나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이런 그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사이에서 계속 서로 이동하면서 교환이 되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보시고. 그 다음에 뭐 거의 뭐 산업혁명 얘기하는 거겠지? 인간의 활동은 균형 상태가 무너져서 지구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자, 그래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밑에 표는 뭘까요? 자, 기권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기권으로 탄소가 들어가는 거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대표적으로 화석연료를 연소시키거나 아니면 우리가 호흡을 하거나 내가 이산화탄소를 내뱉으니까 이런 게 될 거고 기권에서 탄소를 방출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니? 광합성을 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 수권에 아까 탄산이온으로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게 뭐 때문에?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물에 용해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서 탄산이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의 용해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수권에서 탄소가 흡수되는 경우는 이산화탄소가 용해되면 그죠? 방출하는 경우는 여기서 이산화탄소가 방출되는 경우는 아니 탄소가 방출되는 경우는 뭐겠어? 얘가 나중에 칼슘 이온과 만나서 직권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석회석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반대로 이산화탄소가 뭐가 돼? 석출돼서 빠져나가요. 우리가 미지근한 사이다에서 탄소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산화탄소 빠져나가는 것처럼 온도가 수온이 올라가게 되면 물에 녹아있던 탄소가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그런 경우도 방출되는 경우에 해당하겠죠. 근데 직권에서 흡수하는 경우는 요거죠. 석회석을 만드는 경우 아니면 화석연료 그죠? 화석연료가 만들어지는 경우 그 다음에 직권에서 방출되는 경우는 뭐가? 석회석 같은 경우에는 화산이 터질 때 얘가 이제 마그마 이제 뜨거운 이제 그 멘틀 에너지를 만나게 돼 열 에너지를 만나게 되면 녹아버리겠지. 마그마가 돼서 나중에 용암으로 흘러나간다든지 아니면 화석연료를 가지고 우리가 연소를 한다든지 이러면 직권에 있던 게 빠져나가는 게 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생물권에서는 이제 광합성과 호흡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뭐 대부분은 이제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하는 얘기고 우리가 문제 많이 보는 얘기들이지만 중간중간에 좀 그 용화용어 프린트에만 있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잘 체크를 해서 좀 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자,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